(2025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또 집을 떠나서 좀 지방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참의장이 합참에 있는 장성들 전원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중대령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교체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군사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간인이잖아요. 국방을 모릅니다. 그래서 국방을 어떻게 하라라고 조언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합참의장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해 공군을 모두 아우르는 합동작전사령관을 겸하게 했는데 합작사령관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군사 자문인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나는 합참의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통수권자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원래 대한민국 관련법에 따르면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사령부가 돼야 돼요. 근데 지난번 12.3 계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육군본부에 있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엄 업무는 기본적으로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합참에 가면은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를 맡는 쪽이 합참이기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되면 합참해야 됩니다. 12.3 계엄 때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육군본부로 했기 때문에 합참이 배제가 됐습니다. 합참은 그래서 12.3 계엄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합참에 있던 사람을 전원 교체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도 반드시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측을 해서 방법을 찾고 어디 해칭도 해놓지만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뭐 잠을 못 자서 판단 미스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숨어있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내내 임기 채울지도 모르지만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끌 것 같아요. 그도 언젠가는 격렬한 국민 저항에 부닥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재판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요. 뭐 윤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니 그런 거라면은 경찰을 동원해서 막지 왜 군을 동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대목이 나오던데 제가 이게 쭉 정치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쟁 나는 거야. 그들이 맨날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쟁 나면 자기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바빠지고 또 못한다 뭐 잘한다 할 때는 잘한다 할 때도 잘한다 칭찬을 보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혼나죠. 못한다는 비난은 많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군인들의 속성, 특히 이제 장교들은 진급이 목표입니다. 진급을 못하면은 참 무능한 사람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이지 진급만 제대로 하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해피합니다. 아니 군대라는 조직이 나가서 저는 평생 기사를 했지만 기사를 쓰라 그럽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은 돈 벌어오라고 시키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일반 공무원들은 민간인 상대하느라고 일이 많은데 이 군인들은요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대민 관계도 별로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운동하고 군사훈련하고 자기네끼리 뭐 누가 선배고 누가 쫄병이고 병정놀이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정말 해피한 거예요. 말로는 국가 위기 시에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숭고하게 키운다라고 하지만 막상 위기가 벌어지면 다 해피합니다. 이 좋은 사례가 전두환 정부 말기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복학해서 4학년 때인데 87년 얘기입니다. 6월 사태. 6월 항쟁이 되게 커졌을 때 이 국민저항을
일단은 경찰이 막아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군을 출동하니까 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찰을 설득을 하죠. 그때 치안본부 때인가요? 권박경 치안본부장인가? 계속 내가 군을 바로 투입할 테니 경찰이 막으시오 해가지고 군을 투입하지 않고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뭔가면 국민들이 존경을 해줄 때 군과 경찰은 해피하고요. 국민과 맞서는 상황 또는 적과 맞서는 상황이 오면 군과 경찰은 아주 스스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하려고 만든 게 군과 경찰인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쭉 보면서 군의 그럴듯한 민간에서 일어난 사태는 경찰이 막아야지 왜 군을 투입하느냐라고 한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그게 군에서 일반적인 속성을 대표해요. 그리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서 굉장한 노사 분규를 일으켰었어요. 막 그들은 조선소 안에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새총에 넣어서 쏘다가 나중에 포 같은 걸 만들어서 파이프에다가 넣어서 볼트 너트 쏘면요. 그거 맞으면 차도 뚫립니다.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보게 되면은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그때 경찰청인가 치안본부에 1, 2, 3차장이 있는데 1차장 당신이 해보시오, 2차장 해보시오 막 설득하고 뭐 진급을 미끼로 던지고 그래야 겨우 할까 말까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비겁을 보는데 뭐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왜 가느냐 이건 경찰이 해야지. 그럼 일일이 판단하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군은 유사시에도 이 작전 합리적인 거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런 위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잘 올라가서 폼 잡다가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국민연금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국내 증시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국내 증시를 띄운 거죠. 국민연금만 들어갑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돈 떼어서 주는 거 있어요. 그거 몇 조 원씩 쌓인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사기 시작하면 주가 막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었던 게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은 뭐 기금은 그렇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저항이 이재명 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내 증시에 과잉 투자하겠다 나오게 되면 국민저항이 일어나면 그도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곽종근 씨처럼 이거는 경찰이 해야지 왜 군을 투입합니까? 이런 상황은 계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전시라든지 그럴 때는 계엄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호되게 군통수권자가 휘어잡아야 돼요. 이건 제가 기자를 하면서도 보게 되면 기자들 스스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쉬운 것만 하고 진짜 어려운 거 하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줘줘야 돼요. 휘어잡아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을 보니까 또 군에서 지금 자기네가 군을 치고 있으니까 군에서 온갖 반발이 있으면 쿠데타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는데 그 군을 이용해서 이재명도 계엄을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근데 그때 계엄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군은요. 싫든 좋든 친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3개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는 수방사, 또 하나는 기무사, 또 하나는 특전사입니다. 그래서 12.3 계엄을 앞두고 김영현 사령관도 국방장관도 이 3 중장을 모아서 대통령하고 회식을 하고 했던 겁니다. 이 3명의 친위부대를 이재명 대통령은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고문이 합참의장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군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군을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갖다 놓죠. 근데 도적이 넘어오거나 뭐 어떤 사나운 짐승이 올 때 개가 먼저 알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개가 집을 안 지키고 주인을 물으려고 했다,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내란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막으려면은 그 개를, 큰 개를 강아지로 바꿔놓겠다, 순환개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도 구럭도 다 잃습니다. 지금 굉장히 종유로운 순간이거든요.
뭐 한국군의 미래를 위해서 원잠을 만들어야 됐다는 얘기를 해놓고 군의 핵심은 저렇게 흔들어댄다. 이재명 정권은 뭐 4년, 3년 무사히 갈 것 같아요? 언제 군이 도움 청할지도 군들이 명령한다고 따라할 것 같아? 윤석열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는 개혁 안 할 것 같아? 너무 군을 흔드는데 저거를 민주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눈을 찌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